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열쇠를 꺼내려다 말고 벨을 누를까 생각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23살이 되어 독립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방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엄마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부엌에서 어서 와, 밥 먹었니? 하며 달려 나올 텐데. 거실을 지나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그만해. 엄마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목소리. 뭐가 그만이야? 내 집에서 내 마누라한테 뭘 하든 내 맘이지. 그놈의 목소리였다. 김태식? 엄마와 결혼한 지 반년 된 그 남자. 계단을 올라가는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제발, 아이가 올 수도 있어. 그 새끼가 뭐 어쩔 건데? 나이가 23이나 먹었으면 이런 건 다 알 나이 아냐?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보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김태식이 서 있었다. 그는 엄마의 얼굴을 거칠게 잡고 있었다. 말 안 듣는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해. 아파. 놓아줘. 아파? 이게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건 따로 있어. 그때 김태식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찰싹 뺨을 맞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엄마,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김태식이 돌아봤다. 엄마는 뺨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 아들 왔네. 언제 왔어? 김태식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뭘 했다고? 부부싸움이야. 부부싸움. 부부싸움이 저래요? 엄마한테 손을 대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야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긴 내 집이야. 김태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다. 민준아, 그냥 가.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봐, 내 엄마도 괜찮다잖아. 그냥 가. 김태식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의 표정엔 오만함이 가득했다. 저희 엄마한테 왜 손을 대세요? 손을 댔다고? 야, 나 지금 교육하는 거야. 내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교육이요? 사람을 때리는 게 교육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네. 23이나 먹은 놈이 세상 물정을 모르네. 김태식이 고개를 흔들었다. 민준아, 제발 가줘. 부탁이야. 엄마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가줘. 제발.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포기가 담겨 있었다. 그래, 내 엄마 말 들어. 여기 있으면 더 복잡해져. 김태식이 비웃듯 말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엄마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응. 조심해서 가. 나는 뒤돌아 나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봐, 잘 갔잖아.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자. 제발, 오늘은 그만. 그만? 누가 그만하자고 해? 내가 그만하자고 했어? 또다시 찰싹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다. 올라가야 할까?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할까? 흑, 흑.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울지 마. 울면 더 때릴 거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김태식의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다. 당신 말 안 들은 것. 그래, 그거야. 남편 말을 들어야지. 그게 부인의 도리하냐? 응. 그럼 이제 알겠어? 응. 좋아. 그럼 이제 웃어봐. 웃으라고. 히히. 엄마의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는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결혼 전에는 김태식이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엄마에게 잘해주는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였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게 걱정되어서 재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답장은 금방 왔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그냥 부부싸움이야. 어느 부부나 다 있는 일이지. 부부싸움? 저게 부부싸움인가?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위층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엄마와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시간이었다. 혹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김태식이 엄마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요즘 김태식의 행동을 생각해 보니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도 항상 뒤집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유독 까칠하게 구는 것 같았다. 그럼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었다. 바람을 피우면서 그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푸는 것일 수도.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김태식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정말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태식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아직 안 갔어? 김태식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마치 내가 여기 있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엄마는요? 자고 있어. 좀 피곤해 하더라고. 피곤해 한다고? 맞아서 쓰러진 거 아니야? 엄마 상태가 어때요? 뭐가 어떻다는 거야? 멀쩡하다고. 김태식이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냈다. 아까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거 그냥 부부싸움이야. 김태식이 맥주를 따며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부부싸움이 저래요? 때리면서 하는 게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김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때려요? 잘못했다고? 내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드라마나 보고 있었어.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걸로요? 그걸로 때려요? 그걸로가 아니야. 평소에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김태식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게 상식이야. 상식이요? 때리는 게 상식이에요? 아, 진짜 답답하네. 너 결혼해 봤어? 아니요. 그럼 닥쳐. 결혼도 안 해본 놈이 뭘 안다고. 김태식의 말에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결혼을 해봐야 사람 때리는 게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 때린다고? 나 언제 사람 때렸어? 아까 봤잖아요. 아, 그건 때린 게 아니야. 그냥 훈계한 거지. 훈계? 뺨을 때리는 게 훈계라고? 그리고 말이야. 김태식이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다. 내 엄마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철이 좀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철부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내 친구들 앞에서 예의도 없고 그리고 돈 쓰는 것도 너무 함부로 해. 엄마가 언제 돈을 함부로 써요? 지난주에 화장품 사느라 10만 원 썼어. 10만 원이야, 10만 원. 10만 원? 그게 함부로 쓴 거라고? 그리고 내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 마마보이 만들어 놓고는 마마보이? 나를 마마보이라고?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지. 결혼한 여자가 아들한테만 신경 쓰면 되겠어? 남편이 우선이어야지. 김태식의 논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때려요? 때린다고 하지 말라니까. 교육하는 거야.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 말로 하면 듣기나 해? 김태식이 짜증스럽게 맥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너도 너야. 얼마나 자주 오는데? 네. 여기 얼마나 자주 오냐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너무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엄마 보러 오는 건데요. 엄마 볼 일이 그렇게 많아? 23이나 먹었으면 연애나 하고 살아야지. 연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올 때마다 엄마가 온갖 음식 해주느라 난리야. 나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고, 그럼 미리 말씀하시든가요. 미리 말해? 내가 왜, 내가 올 때 미리 연락하면 되지. 이 사람 정말. 앞으로는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와. 네. 못 들었어?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김태식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실 일은 아니죠. 그런 식이라니? 나 지금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정중하게? 저게 정중한 거라고? 엄마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엄마 의견? 엄마는 내 말에 동의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물어볼까? 김태식이 위를 향해 소리쳤다. 여보, 내려와봐. 잠시 후 엄마가 계단을 내려왔다. 뺨에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빨갛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왜?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민준이가 자주 오는 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게 좋겠다. 봐, 내 엄마도 동의해. 김태식이 승리한 듯 웃었다. 엄마가 동의한다고? 정말로?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아, 너도 바쁘잖아. 그리고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가정이 있으니까요. 저도 엄마 가족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제 다른 가정이야. 우리는 엄마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다른 가정이라뇨? 그래, 다른 가정이지. 이제 여긴 나와 내 엄마만의 집이야. 김태식이 거들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자꾸 와서 분위기 깨지 말고 적당히 와. 분위기를 깬다고? 내가 무슨 분위기요? 부부 분위기 말이야. 신혼부부잖아. 신혼부부? 결혼한 지 반년 됐는데? 엄마, 정말 제가 와서 불편해요? 엄마가 고개를 숙였다.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해해줘. 민준아. 엄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나를 위한 것인지 김태식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엄마를 곤란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김태식이 태연하게 말했다.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응. 조심해서 가. 엄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김태식은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전화할게요. 응. 아프면 바로 연락하세요. 알았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김태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엄마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저 새끼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럼 엄마가 더 곤란해질까봐 참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온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참아야 해. 일단은 참아야 해.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나는 이를 갈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다. 민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재혼아버지 정연이 벌써 일어나 뭔가를 하고 있는 듯 했다. 또 새벽부터 뭘 하는 거야? 민수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거실 모서리에서 몸을 숨겼다. 정연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나야. 오늘 점심때 만날 수 있어? 아, 그래. 그럼 저녁에.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정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웠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고? 정연이 통화를 끊고 주방으로 향했다. 민수는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지켜봤다. 정연이 커피를 내리며 혼자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런 식으로 웃는 걸 본 적이 없는데. 1시간 뒤 어머니 순이가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커피 벌써 드셨네요? 응, 일찍 일어나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또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뭐라고 하지 말고. 정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한테는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엄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정연은 역시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 아빠 또 안 들어오시네요. 응.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시더라. 순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눈가에 새로운 멍자국은 없었지만 표정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였다. 엄마, 혹시 아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고. 순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민수야, 어른들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맞고 사는데 그냥 그런 거라고요? 목소리 낮춰. 혹시 들으면 어떡해. 순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민수는 더욱 답답해졌다. 엄마는 왜 참기만 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니? 오히려 더 화만 내실 텐데. 순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밥을 먹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틀 후 민수는 정연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었다. 정연이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멀리서 지켜봤다. 정말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건지 확인해 보자. 정연은 지하철을 탔다. 민수도 몇 칸 떨어진 곳에서 올라탔다. 정연이 내린 곳은 집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회사랑도 전혀 다른 방향인데. 정연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정연이 한 빌라 앞에서 멈춰 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나 도착했어. 응, 지금 올라가. 정연이 빌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진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가? 설마.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도 정연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야?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옆집 김아줌마와 마주쳤다. 민수야, 학교 일찍 끝났네? 네, 김아줌마. 김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수를 가까이 불렀다. 민수야, 너희 새아빠 요즘 어떠시니? 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요즘 너희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새아빠는 밤늦게 들어오시고. 김아줌마의 목소리에 수상한 뉘앙스가 있었다.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어른들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이 좀 있어서. 무슨 소문이요? 김아줌마는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너희 새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야.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민수의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았다. 어디서 들으신 건데요? 시장에서 박 아줌마가 그러더라. 자기가 아는 사람이 봤다고. 너희 새아빠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정말요? 어머, 민수야. 너무 충격받지 마.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잖아. 하지만 김아줌마의 표정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연이 11시가 넘어 들어왔다.
민수는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정연을 관찰했다. 여보, 많이 늦으셨네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회식이 길어져서. 정연의 셔츠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다. 민수는 코를 킁킁거렸다. 저 냄새, 엄마가 쓰는 향수가 아니야. 정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민수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아빠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났어요? 냄새? 무슨? 순이가 정연의 옷을 냄새 맡아봤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야. 엄마도 느끼셨죠?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옷을 다시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의심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민수는 같은 반 친구 철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야, 너 혹시 어른들이 바람 피우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니? 갑자기 왜? 너희 집에 뭔 일 있어? 그냥 궁금해서.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아빠가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알아낸 방법이 있어. 뭔데? 휴대폰 확인하는 거야. 통화 기록이랑 문자 같은 거. 그리고 냄새도 중요하대. 다른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본 것들이 모두 들어맞고 있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늦게 들어오는 거, 거짓말 많이 하는 거, 평소보다 화를 많이 내는 거. 우리 아빠가 딱 그랬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우리 엄마가 다 알아내서 한바탕 싸우고 결국 이혼했어. 지금은 우리 엄마가 훨씬 행복해. 철수의 말을 듣고 민수는 더욱 확신이 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민수는 다시 정연을 따라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정연은 또다시 같은 빌라로 향했다. 이번에는 여자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는 멀리서 망원경처럼 손으로 눈을 가리고 지켜봤다. 저 여자가 누구지?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정연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거구나.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다. 정연이 여자를 껴안고 뽀뽀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 이 개자식이. 민수는 욕이 저절로 나왔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엄마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뒷모습이 한없이 쓸쓸해 보였다. 엄마. 어머, 민수야. 언제 들어왔어? 방금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순이는 손을 닫고 민수와 마주 앉았다. 엄마, 저 오늘 아빠 따라가 봤어요. 뭐라고? 순이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다.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셨는데 전혀 다른데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민수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다고요.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도 알고 계셨죠? 향수 냄새 맡으셨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요즘 너무 달라졌거든. 그럼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말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니? 오히려 더 큰일만 날 텐데. 순이의 목소리에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맞기도 하고 바람까지 맞으면서 왜 참아야 해요? 민수야, 너무 어려서 몰라. 어른들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간단해요. 나쁜 사람이면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헤어져?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저 인간한테 계속 당하면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연이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나왔어. 순이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네, 저녁 드실까요?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정연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민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너는 방에서 공부나 해. 저 아직 엄마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어른 말에 대답해. 정연의 목소리가 험악해졌다. 순이가 재빨리 민수를 말렸다. 민수야, 방으로 가. 어서. 민수는 정연을 노려보며 일어났다. 그의 셔츠에서 또다시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다. 저 냄새 또 나네요. 정연이 민수의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했다. 뭐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정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한 거야? 놔주세요. 대답 안 해? 정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민수의 팔이 아팠다. 여보, 놔주세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순이가 말렸지만 정연은 놓아주지 않았다. 이 새끼가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아파요. 놔달라고요. 민수가 소리쳤다. 정연은 그제야 손을 놨다. 다음에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나서 팔을 만져봤다.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다. 저 개자식? 엄마뿐만 아니라 나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거실에서 엄마와 정연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민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심하긴 뭐가 심해? 버릇없는 놈을 교육시킨 거지. 그래도 아직 애인데. 애? 고등학생이면 다 컸어. 그리고 남의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말해볼게요. 순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무슨 냄새가 어떻다는 둥,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네, 알겠어요. 민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을 꽉 쥐었다. 저런 인간이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도 나도 계속 당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갔다. 하루 종일 정연에 대한 생각만 했다.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철수와 만났다. 야, 너 어제부터 표정이 왜 그래? 뭔 일 있어? 철수야, 너 말대로 우리 새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어. 진짜? 확실해? 응, 내가 직접 봤어.
다른 여자랑 손잡고 다니고 뽀뽀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 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는 알아도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너라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무 불쌍해. 철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보여주고.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그래야 부인할 수 없잖아. 민수는 철수의 말에 무릎을 쳤다. 맞아. 증거가 있어야 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민수는 다시 정연을 따라갔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준비해 갔다. 정연은 또다시 같은 빌라로 향했다. 민수는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 여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생각보다 예쁜 여자였다. 정연이 그 여자를 안고 빙글빙글 돌렸다. 저런 식으로 우리 엄마한테는 절대 안 하면서.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까지 담을 수 있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 영상을 엄마에게 보여주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평소보다 더 수심이 많아 보였다. 엄마, 오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순이의 눈가에는 새로운 멍자국이 있었다. 어제 민수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정연에게 또 맞은 것 같았다. 엄마, 또 맞으셨어요? 순이는 급하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야, 그냥 부딪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또 때렸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수야, 목소리 좀 낮춰. 들으면 어떡해. 왜 계속 참으세요? 왜요? 어떻게 하겠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살아?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다. 증거 영상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보여줄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요. 민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왜요? 저 인간은 엄마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엄마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민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연이 들어오고 있었다. 또 늦은 시간이었고 또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민수는 정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겠어.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야, 너 뭐야? 재혼남 김태수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뭐가 뭐냐고요? 아들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28배 청년이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우리 집이요? 웃기네요. 민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민준아, 그만해. 엄마 영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급하게 말렸다. 앞치마를 벗으며 두 남자 사이로 들어서려 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민준이 엄마를 뒤로 밀어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이 새끼가 진짜. 태수가 주먹을 쥐었다. 새끼요? 누가 누구한테 새끼래요? 민준도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키는 민준이 더 컸다. 태수의 턱이 살짝 들렸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든다고요? 당연하죠. 우리 엄마한테 손찌검이나 하는 인간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희가 급하게 달려왔다. 민준아, 제발. 태수 씨도. 엄마, 왜 이런 인간을 데리고 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자식이 정말. 태수가 벌컥 화를 냈다. 자식이요? 지금 저한테 자식이라고 했어요? 민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래, 자식이야. 뭔데? 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수 씨, 진짜 그만해요.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이 그만해.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태수가 영희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민준이 태수와 엄마 사이로 끼어들었다. 비켜. 태수가 민준을 밀쳤다. 민준이 뒤로 휘청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 저 밀었어요? 그래, 밀었어. 어쩔래? 태수가 도발적으로 웃었다. 아, 진짜.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민준아, 제발 그만해.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영희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엄마. 민준이 급하게 엄마를 잡아 일으켰다. 왜 엄마가 무릎을 꿇어요? 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게 말이야. 왜 무릎을 꿇어? 내 아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지. 태수가 비웃었다. 버릇이 없다고요? 민준이 천천히 태수를 바라봤다. 그래. 아비도 없는 게 자라서 그래. 뭐라고요?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아비도 없는 게 버릇이 없어. 그러니까 내 엄마가 나한테 고개를 못 들지. 이 자식아. 민준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태수도 맞서 나왔다. 안 돼. 영희가 비명을 질렀다. 둘 사이에는 긴장이 흘렀다. 민준과 태수가 서로를 노려봤다. 때려봐. 어디 때려보라고. 태수가 턱을 내밀었다. 때리면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겠죠? 아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민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똑똑하네. 그래도 개 같은 건 마찬가지야. 개요? 민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래, 개야. 주인 없는 개. 그 순간이었다. 퍽! 민준의 주먹이 태수의 뺨을 스쳤다. 태수가 비틀거렸다. 민준아. 영희가 소리쳤다. 이 새끼가. 태수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졌다. 소파가 밀렸다. 탁자 위에 컵이 떨어져 깨졌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영희가 울면서 소리쳤다. 나라고. 민준과 태수가 바닥에서 굴렀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후. 너 이 자식아.
누가 자식이야. 다시 뒤엉켰다. 영희가 둘을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 내 손목. 영희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었다. 아픈 신음이 새어나왔다. 엄마. 민준이 즉시 태수를 밀어내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야, 손목이. 영희가 손목을 감싸쥐었다. 이것 봐. 이제 내 엄마까지 다쳤잖아. 태수가 일어나며 비웃었다. 입꼬리가 터져서 피가 났지만 여전히 도발적이었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민준이 소리쳤다. 내 때문? 너 때문이지. 내가 먼저 때렸잖아. 그럼 당신은 뭐 했어요? 우리 엄마를 뭘로 봐요? 내 여자야. 내 마누라라고. 마누라요? 민준이 웃었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소유물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먹여 살린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 내가 이 집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대고 내 엄마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 엄마도 이래요. 식당에서 그깟 푼 돈으로 뭘 해? 내 월급이 없으면 이 집 유지도 못해. 태수가 거만하게 웃었다. 그럼 나가세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뭐라고? 나가라고요. 우리 엄마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가? 하하, 웃기네. 태수가 배꼽을 잡고 웃었다. 뭐가 우스워요? 내가 뭘 도와? 알바나 하면서. 알바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래, 알바야. 편의점에서 밤새 서 있는 게 뭐야? 그것도 일이에요. 일? 푸아, 그걸 일이라고 해? 태수가 다시 웃었다. 적어도 남의 여자 괴롭히면서 사는 것보다는 떳떳해요. 뭐라고? 남의 여자?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남의 여자요. 우리 엄마는 아직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죽은 놈을 죽은 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왜? 죽었으면 죽은 거지. 지금 누가 내 엄마 옆에 있는데? 당신이 있으면 뭐해요? 우리 엄마 마음은 당신한테 없는데. 하? 그래. 그럼 왜 나랑 결혼했을까? 외로워서죠. 그리고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서.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좋은 사람 맞아. 너네한테. 좋은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손목 다치게 해요? 그건 너 때문이잖아. 태수가 또 소리쳤다. 쟤 때문이요? 우리 엄마 울리는 건 제가 오기 전부터였잖아요. 뭐? 이웃집 아줌마가 다 얘기해 주셨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민준이 차근차근 말했다. 그건. 태수가 말을 더듬었다. 그건 뭐요? 할 말 없으세요?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술 드셔도 우리 엄마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셨어요. 또 죽은 놈 얘기야? 태수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죽은 놈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죽었잖아. 지금은 내가 내 엄마 남편이야. 남편이요? 남편이 이래요? 민준이 엄마를 가리켰다. 영희는 구석에 앉아서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아, 그만해. 제발. 영희가 울먹였다. 엄마,
왜 이런 사람과 사세요? 왜요? 민준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이혼해요, 엄마. 이혼하고 우리 둘이 살아요. 민준아,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편의점 말고 다른 일도 구할게요. 민준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뭘 더 구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태수가 비웃었다. 당신보다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내 엄마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알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감사해 해야지. 내가 내 엄마 데려와서 감사하라고요?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당연하지. 혼자 늙어갈 뻔한 걸 내가 구해줬는데. 구해줬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구해줬어. 아니었으면 내 엄마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을 거예요. 당신 없이도. 허풍 떨지 마라. 태수가 손을 흔들었다. 허풍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행복? 매일 울면서 언제 울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울었지. 내 아버지 생각하면서 태수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럼 더 위로해 드렸어야죠. 왜 더 상처를 줘요? 상처? 내가 언제?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때 영희가 일어났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영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 민준아, 넌 이제 가. 가서 내일이나 해. 엄마가 그러세요? 민준이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래, 가. 여기 오지 마.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왜요? 이 사람 때문에요? 그냥 가. 제발. 영희가 눈물을 닦았다. 봐라. 내 엄마도 내가 싫대. 태수가 비웃었다. 닥쳐요. 민준이 태수를 노려봤다. 뭐, 또 때릴래? 때리고 싶어요. 진짜로. 그럼 때려. 경찰서 가자. 태수가 턱을 내밀었다. 좋아요. 가죠. 민준도 맞섰다. 안 돼. 영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 비켜세요. 안 비켜. 절대 안 비켜. 영희가 양팔을 벌렸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엄마 말 들어. 그냥 가. 싫어요. 엄마를 이런 사람한테 맡기고 갈 수 없어요. 난 괜찮아. 괜찮다고요? 손목도 다쳤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럼 어쩌라고? 이혼하라고? 영희도 목소리를 높였다. 네, 이혼하세요. 그럼 난 어떻게 살아? 저랑 살면 되잖아요. 너하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 영희가 반문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방법이야 있죠. 낮에는 다른 일 구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럼 넌 언제 자? 안 자도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태수가 끼어들었다. 당신한테 한 말 아니에요. 내 마누라한테 하는 말인데 내가 못 들을 게 뭐야? 마누라요? 서류상으로만 그렇죠. 민준이 비웃었다. 서류상이면 어때? 법적으로는 내 아내야. 법적으로만 그렇다고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 태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정말 최악이네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최악은 너야.
엄마 속 썩이는 건 제가 엄마 속을 썩여요? 당신이 썩이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엄마 무시하고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태수가 발끈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엄마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 무슨 의견? 이혼 얘기 나왔는데 엄마한테는 묻지도 않잖아요. 민준이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뭐든 말씀하세요. 민준이 다가갔다.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화롭게요? 싸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영희의 눈물이 또 흘렀다. 그럼 이혼하는 게 맞잖아요. 민준이 말했다. 아니야. 이혼하면 더 힘들어져. 태수가 끼어들었다. 왜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그건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너가 꿈깨. 태수가 코웃음을 쳤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로 할 거예요. 어떻게? 알바비로? 알바가 뭐 어때서요? 떳떳한 일인데. 떳떳해도 돈이 안 되잖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준이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에 영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민준이 엄마를 안았다. 울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해? 입만 산다. 태수가 계속 비아냥거렸다. 입만 살아도 당신보단 나아요. 뭐라고? 적어도 가족을 괴롭히지는 않거든요. 민준이 엄마를 더 꽉 안았다. 가족? 누가 가족이야? 우리 엄마랑 저요. 나도 가족이야. 태수가 소리쳤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요? 가족한테 주먹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건 뭐요? 할 말 없으시죠? 민준이 차갑게 웃었다. 됐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태수가 포기한 듯 손을 흔들었다. 그럼 나가세요. 뭐?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내 집인데? 계약서에 우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돈 냈는데? 그럼 돈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방법이야 있겠죠. 민준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웃기네. 진짜 웃겨. 태수가 머리를 긁었다. 뭐가 웃겨요? 내가 나를 내쫓겠다는 게 웃겨. 내쫓는 게 아니에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안 나가면? 그럼.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럼 뭐, 또 때릴 거야? 태수가 도발했다. 때리지는 않을게요. 대신, 법적으로 해결하죠.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뭘? 가정폭력으로 신고할게요. 가정폭력?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이웃들이 다 들었어요. 매일 소리 지르는 것도, 오늘 엄마 손목 다친 것도. 민준이 엄마의 손목을 가리켰다. 그건 내가 먼저 때려서, 그것도 영상으로 찍었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다. 뭐? 태수가 당황했다. 처음부터 다 찍었거든요. 당신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너 이 새끼가. 새끼라고 또 하시네요. 이것도 녹음됐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흔들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진짜로 신고하겠다는 건 아니지? 왜 안 해요? 우리 엄마가 더 다치기 전에 해야죠. 야, 좀 이야기해 보자. 태수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다. 뭘 이야기해요? 할 말 있으세요? 내가 좀 잘못했나? 좀이요? 완전히 잘못했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태수가 굽신거리기 시작했다. 나가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나가면 내 엄마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민준이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제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랑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저랑 살 거예요? 영희가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영희가 입을 열었다. 민준이랑 살고 싶어? 그 순간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정말이야? 네. 미안해요, 태수 씨.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하? 이런. 태수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럼 정말 끝이네. 끝이에요. 민준이 대답했다. 알겠어. 나가면 나가는 거지 뭐. 태수가 자포자기한 듯 말했다. 언제까지 나가실 거예요? 일주일 안에. 좋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오늘부터 나가는 거야. 이 집 있기도 싫어. 그게 좋겠네요. 태수가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돌아봤다. 후회하지 마. 둘이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후회 안 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한번 해봐. 태수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민준아. 영희가 아들을 안았다.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무리 안 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자가 서로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드디어 집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준호야, 괜찮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의 눈을 마주보기가 어려웠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는데. 그만해요, 엄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와 맞섰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정말로 자신이 한 일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무서웠지? 별거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조사실에 앉아 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경찰관이 묻는 질문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다. 아버지를 고발한 기분이 어떠냐고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후회되는 걸까? 아니면 시원한 걸까? 준호 자신도 모르겠다. 그런데 준호야. 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둘이서. 엄마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사실 그것도 생각해 봤다. 아버지 없는 집. 둘이서만 살아가야 하는 앞날. 일단 법적 절차부터 정리해야죠. 준호가 침착하게 말했다. 어른스러운 모습에 엄마는 놀랐다. 변호사 선임하고
이혼 소송 준비하고 집 문제도 있고.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함이 꿈틀거렸다. 정말 잘한 걸까? 3일이 지났다. 집안은 예전과 다르게 조용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준호야,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언제부터 밥을 안 먹니? 이러면 안 돼.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사실 엄마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입맛이 없었다. 엄마, 응? 혹시 아빠가 돌아오면 어떡해요? 준호의 질문에 엄마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요. 만약에요. 준호는 고민이 많았다. 아버지를 신고한 것은 맞는 선택이었을까?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린 건 아닐까? 준호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 정말 무서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를 지켜준 거잖아. 엄마의 말에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응, 알아. 아빠한테 맞설 때 손이 이렇게 떨렸어요. 준호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지금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해낸 거잖아. 우리 준호가 얼마나 용감한지 엄마가 다 봤어. 하지만요. 하지만 뭐, 가끔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엄마는 가슴이 아팠다.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후회되는 게 당연해. 내가 겪을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럼 잘못된 건가요? 아니야.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제일 힘든 법이야. 일주일 후, 둘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불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호사의 설명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준호 학생, 재판에서 증언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요. 집은 공동명의니까 절반은 어머님 몫입니다. 그럼 살 곳은 있는 거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당연하죠. 오히려 가해자가 나가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상담이 끝나고 나서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때, 준호야?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그러게. 엄마도 처음 겪는 일이라.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 응? 혹시 제가 없었다면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바라봤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글쎄, 아마 계속 참았을지도 몰라.
엄마의 솔직한 대답에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한 게 맞는 거네요. 응, 내가 엄마에게 용기를 준 거야. 2주가 지나고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준호야, 오늘은 뭐 먹을까? 음, 스파게티? 좋아, 엄마가 만들어 줄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대화였다. 아버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엄마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파트타임으로 시작해 볼까 해. 너 학교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안 돼. 넌 공부해야 해. 하지만, 하지만은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 할 일만 해. 엄마의 단호한 말투에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저녁을 먹으면서 둘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입시 준비는 계속할게요. 장학금도 알아보고. 그래, 다행이야. 내가 포기할까봐 걱정했어.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포기할 순 없죠. 준호의 말에 엄마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이 이렇게나 의젓해진 게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다. 미안해, 준호야. 뭐가요? 너한테 이런 부담을 지게 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한 달이 지났다. 아버지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가끔 준호는 궁금했다.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준호야,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 괜찮아요.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서 사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긴 했다.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중요한 건 엄마와 자신이었다.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도 싸우는 꿈도 꾸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준호는 한결 가벼운 기분이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행이네. 그럼 아침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이게 평범한 일상이구나.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았는지 새삼 느꼈다. 엄마, 응?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죠? 당연하지. 걱정 말어. 엄마의 확신에 찬 대답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2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다. 준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준호 군, 그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사의 질문에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있었어요. 계속 때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엄마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나요? 엄마가 다칠까 봐서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준호의 증언은 담담했지만 진실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됐다. 준호 군,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없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좋은 기억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 데려갔던 일, 자전거를 가르쳐 줬던 일 있어요. 그럼 왜 아버지를 신고했나요? 좋은 기억이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요. 준호의 대답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1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엄마와 만났다. 고생했어, 준호야. 괜찮아요. 다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의 말에 준호는 울컥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응, 알아. 정말 잘했어.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어떤 기분이야, 준호야? 잘 모르겠어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준호의 솔직한 감정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복잡해. 하지만 이제 안전하잖아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이혼 절차도 마무리됐다. 재산 분할을 통해 집은 엄마 명의로 넘어왔다. 이제 정말로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준호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네, 엄마. 잘해봐요. 그런데, 혹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엄마의 말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랑 둘이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매일매일이 평화로워요. 준호의 말에 엄마는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치킨과 콜라. 예전 같으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 엄마,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일단 일자리부터 안정시키고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버텨야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할 일은 공부야.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은 없어. 엄마 말 들어. 둘은 웃으면서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엄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준호야, 공부하느라 고생 많아. 괜찮아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목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갖고 엄마 편하게 해드리는 거요. 준호의 말에 엄마는 뭉클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둘 다 깜짝 놀랐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다. 누구지? 엄마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택배 기사였다. 아, 택배구나. 뭘 시켰더라? 제가 주문한 참고서예요. 준호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택배 기사 뒤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 아버지가 서 있었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준호야, 왜 여기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가 뛰어나왔다. 당신, 접근금지 명령 받았잖아. 미안해. 그냥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들어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아버지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줄 수 있을까? 준호는 망설였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받지 마, 준호야. 엄마가 말렸다. 하지만 준호는 편지를 받았다.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고맙다. 아버지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그날 밤 준호는 편지를 펼쳐들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평소보다 많이 흔들려 있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었다. 자식이 아비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한 일이 맞다는 걸. 나는 나쁜 아버지였다. 엄마도 너도 많이 아프게 했지. 술에 취해서 한 짓들을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너희들 없이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가족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너무 늦었지만 내가 엄마를 지켜준 거야.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낸 거야. 고마워, 준호야. 앞으로는 방해하지 않을게.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뭐라고 쓰여 있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과 편지예요. 준호는 편지를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도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생각해, 준호야? 잘 모르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데? 하지만 조금은 후련해요. 적어도 아빠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준호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편지는 어떻게 할까? 간직할게요.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다. 하지만 무서운 꿈은 아니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꿈이었다. 1년이 지났다.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엄마는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준호야, 대학 가면 기숙사에서 살 거야? 아니요, 집에서 다닐게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서요. 괜찮아. 내가 독립할 때가 된 거야. 아직 아니에요. 좀 더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준호의 말에 엄마는 웃었다. 그럼 고마워. 엄마도 혼자 있기 외로울 뻔했어. 그리고 엄마. 응? 그때 제가 한 선택 정말 잘한 거죠? 엄마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내가 엄마를 구해준 거야. 처음엔 후회도 많이 했어요. 가족이 깨진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아니야. 가족을 지킨 거야. 진짜 가족을 말이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엄마. 엄마야말로. 우리 든든한 준호. 그날 저녁 둘은 근처 식당에서 외식을 했다. 준호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건배, 건배.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다. 행복한 웃음이었다.